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일단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한 20분이나 저희가 좀 지연이 됐네요. 오디오 문제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알찬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내란 특검법이 지난 17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23일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9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게요. 큰일이 있어서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이른바 그 야당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이번 주 스케줄을 보면 23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3일.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번째 재판입니다. 예. 그런데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끝내야 되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언제까지죠? 3월 13일까지 새로운 그 사건 거기다가 배당하지 마라. 않겠다. 예, 네. 신권 배당 금지, 예. 뭐 중지,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급적 많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몇 명이나 받아주는지, 그 다음에 이후 재판 일정 기일 네. 어떻게 잡는지. 일주일에 2번 정도 잡는지 예.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큰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23일에 그런 식의 앞으로 재판 방향 뭐 기간이랄지 증인 얼마나 채택을 해줄지 네. 이런 게 큰 틀이 잡히는군요. 그렇죠. 그 23일 재판을 보면은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판결이 언제쯤 나오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날 또 예.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김용현의 입이 굉장히 주목받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이죠.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이른바 계엄 당일에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겨준 그 쪽지. 예. 그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 또 포고령 그거를 1호 포고령 1호 그거를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이 옛날 거를 잘못 베껴와 가지고 이렇다. 네. 근데 김용현 변호인들은 아니다. 제대로 작성해갖고 대통령이 검토까지 다 마친 사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뭐라고 발언할지. 네. 그래서 2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23일에 뭐 헌법재판소 일정도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표 일정도 있고 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뭐 보통은 이제 전직 신분으로 구속이 네. 됐었잖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안 했던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들 가슴이 뭐 참 무거웠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의 그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표결이 있어야지 가능했던 건데 대통령은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불체포 특권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웬만하면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 그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 유창헌 부장판사가
그 영장 구속영장 기각할 때는 600자였더라고요. 기각 사유를 적시한 게. 예, 근데 뭐 그저께는 15자. 15자. 그래갖고 좀 국민들이 이 사법 체계가 이렇게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뭐 균형적이고 공평하다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덜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가결되면서 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갔던 이제 영장 실질 심사였는데 기각 사유가 좀 뭐 혐의는 소명된다 뭐 그러면서 구속까지 할 사유는 뭐 없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직책을 좀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네. 같은 논리로 보면 대통령도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15자가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증거 인멸의 염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뭐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날 그 차은경 영장 심사 판사가 딱 한 번을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엄 당일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 네. 거기에 나오는 비상 입법 기구란 그게 뭐냐?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쓴 건지 김영현이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니까 비상 입법 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대답이 굉장히 모호해요.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그러면 어설프게라도 비상 입법 기구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했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거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쪽지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뭐 저 프린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직접 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필적 감정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쪽지가 지금 확보된 상황인가요? 이미 확보가 됐죠. 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이미 수사당국에 제출을 했고요. 지난달 27일인가요? 김영현 그 공소장에 보면 그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게 이게 그 내란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저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내란이 아니다라고 그 입증을 하려면은 그 핵심 증거가 되는 최상목에게 건넨 이 쪽지가 뭐다라고 예.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해명이 없어요. 그 해명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판사에게 좀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겠지만 체포된 이후에 공수처 수사에 계속 불응을 하는 상황이라던가 네. 그 이후에 뭐 다른 국무위원에게 조금 책임을 넘기려는 네. 듯한 말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었잖아요. 네. 중앙지법에 네. 했었는데 거기서 일단 기각이 된 상태였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구속적부심까지 혹시 청구를 할 거냐 이게 좀 오늘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관심일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통령 측 뭐 변호인들 계속 숫자가 늘어나서 거의 뭐 1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좀 급하게 계속 늘어나는 채로 인원만 늘어나다 보니까 좀 90점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각자가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는 있겠는데 어떤 통일된 전략이 있고 그거를 뭐 이런 측면에서도 저런 측면에서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아까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만 하더라도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넨 적 자체가 없다. 쪽지 자체를 건넨 적이 네, 없다. 쪽지 자체를 건넨 적이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윤 대통령의 진술하고도 정합성이 안 맞잖아요. 아, 대통령은 쪽지 누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였는데 네.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일단 뭐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도 정리가 안 된 게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공수처의 그 여러 가지 허점들을 예. 뭐 오히려 보완해주는 공수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보완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수처 뭐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여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뭐 기소 이후에도 좀 논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받겠다 뭐 이런 계획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기간 20일을 반반 쓰기로 했다면서요. 공수처와 검찰이. 근데 공수처는 쓰지 말고 빨리 그냥 검찰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체포 기간까지 넣으면 공수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군경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관련돼 있던 사람들 9명 주요 임무 종사자 네. 9명이 지금 다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근데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이 이제 몇 명이죠. 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특수전사령관 5명이잖아요. 네. 현역 군인이. 예. 나머지 4명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그다음에 경찰청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4명인데 네. 현역 군인 5명은 군 검찰이 기소해서 군 법원에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나머지 4명은 다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받았고 또 중앙지법에 기소를 해갖고 지금 전담 재판부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발굴해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그 검찰이 했던 거 좀 이첩받고 경찰이 했던 거 이첩받고 그거 갖고 뭐 수사를 시작했는데 플러스 알파한 게 전혀 없고 네. 더군다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 수사에는 임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 하니까요. 그냥 빨리 그냥 검찰로 넘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검찰로 듭니다. 넘기는 게 낫다. 최장 20일간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월 초, 2월 네. 5일 뭐 전후로 해서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소를 하게 되면 또 구속 기간이 원래는 2개월이고 뭐 연장을 뭐 두 네. 차례 한다 치면 최대로 6개월 정도 네, 할 수 그렇죠.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기간을 다 쓴다라고 해도 8월쯤에 1심이 나올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탄핵 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심 결과를 보기 전에 뭔가 결론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되면 한번 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재판소법 51조 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추가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뭐 이게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 그런 식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 헌재가 들어줄까 좀 의문입니다. 지금 그 서부지법 법원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난입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좀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오히려 부추겼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을 폭도들의 어떤 이제 난입을 좀 이렇게 북돋은 사람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박글도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이건 윤 대통령도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부정선거론을 믿거나 지금 뭐 공수처 서부지법에 의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불법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폭력 행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쭉 좀 이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 봤더니 이게 우발적 그 사고는 아니었다. 네. 따라서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게 재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 그 이유는요. 이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가 갖춰져 가지고요. 행동하는 사람들 다수가 확신범이었어요. 아, 그냥- 이번에 법원 안에 난입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궤변 또는 요설로 들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국민 저항권? 예. 그 그건 무슨 국민 얘기예요? 저항권이라는 게 무슨 어느 법조항에 나온 거 아니고 자연법이라 할까 그런 이제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네. 헌법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정광훈 목사가 무슨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그 광화문 집회가 점심 나절에 있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인가 열렸잖아요. 예. 그 광화문 집회 끝나고 다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자통당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거기 바로 가라. 가지 않으면 무슨 뭐 형사상 뭐를 하겠다라는 등. 근데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가 4.19 혁명을 여기다 끌어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4.19 혁명이 예. 우리 역사상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서 성공한 사례다. 요번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네.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뭐 유튜브 설교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25일인가요? 예. 예. 뭐 1,000만 명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 5만 원씩 지급하겠다. 아, 실제로 이게 다 유튜브에서 했던 네, 말이에요? 다 했는데 네. 좀 문제가 되니까 다 지금 편집해 갖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 한 건 맞고요. 네. 심지어 그때 그 공수처 앞에서 그 59세 남성이 분신 시도해서 지금 위태로운 상태 아닙니까? 뭐 돌아가셨다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얘기도 있고요. 있고요. 근데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된다. 아, 조금 이 민심이 요동치는 거에 대해 좀 부추기는 바람들을 많이 하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서부지법에 난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그 사람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렸던 단어가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나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러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당시의 행위가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예. 헌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을 나는 지금 행사한 거다. 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런 그 예. 궤변과 요설에 세뇌가 된 일군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네. 많이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게 대통령의 어떤 구속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뜨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 여론을 조금 일으켜야 되는데 이 법원 난입 사태가 또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일로 좀 시선이 많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법원, 검찰, 경찰은 이거 엄벌에 쳐야 된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 네. 그다음에 검경은 전원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거 좀 자제해달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달라. 네, 그 울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거는 그러면서 또 약간 뭐 사법 당국에 대해서도 좀 너무 그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는데 네. 믿을 수는 있는데 폭력 행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예. 폭력 행사하면요. 윤 대통령 이제 뭐 기소가 되면 재판 받겠죠. 윤 대통령 재판과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구속만으로 이렇게 법원 문을 부수고 벽을 깨부수고 들어갈 이런 정도인데 네. 그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이분들은요 119 혁명이라고 해요. 예. 그날이 1월 19일 아니에요. 네. 4.19 혁명처럼 119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좀 모두가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적으로 많이 인원이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저께도 비슷한 양상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예. 한 명이 월담하다가 체포가 됐고 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빠루를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이 또 검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 저희 특검법 얘기도 좀 해볼게요.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주말 동안 모든 이슈가 이제 대통령의 구속 얘기로 넘어갔지만 특검법이 17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여야 합의는 아니고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잖아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여야가 뭐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된 법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있고 당연히 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의 효력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이제 뭐 다음 달 초까지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특별 검사라는 게 뭐를 위해서 있는 거죠? 특별 수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역 군인 5명, 그다음 민간인 4명, 주요 임무 종사자 네. 다 구속 기소가 됐고 예. 이제 대통령도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통령도 조만간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네. 수사할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특검이 굳이 왜 생겨야 되는지 자체가 좀 그러니까 애시당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그 직후에 특검이 여야 합의로 발족했다면 네. 그럼 뭐 공수처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그런 거 없이 뭔가 좀 통일된 뭐 수사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랬죠. 근데 예. 그걸 못했잖아요. 여야가 그걸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뭐 공수처다 아니다 뭐다 여러 가지 그 실랑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가닥이 잡혀가는 거예요. 예. 거의 잡혔어요. 네.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 그 붙들고 있을 시간이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것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또 수사를 하죠?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20일 안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게 뭐 수사권을 넘겨받는 건 정말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공소 유지나 하라는 얘기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은 20일 안에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 그냥 이 특검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의 그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들어준 것처럼 했는데 상당 부분 들어줬다고 하는 말도 그 외견상으로는 좀 그럴듯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일일 브리핑하는 건 그대로 놔뒀어요. 예, 일일 브리핑도 놔뒀고 뭐 수사 과정에 인지한 그렇죠. 거라고 하면은 웬만한 그렇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외환죄 빼긴 했지만 예. 그것도 수사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일일 브리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대선용으로 조기 대선용 선전선동 그 창구로 쓰겠다는 거죠. 특검을.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처 이런 데서 보통 특검과 관련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이런 네. 것도 좀 추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법안 통과할 때 다 이제 비용 추계서 붙이는 네, 게 그럼요. 중요하니까. 근데 저도 봤더니 111억 정도?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수사기관이 가열차게 수사를 해가지고 뭐 비상계엄 사태 2달도 채 안 돼서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구속까지 된 상태인데 네. 왜 111억을 더 들여서 특검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민주당표 내란 특검법에 이제 2표만 넘어오면은 이탈하면은 통과가 된다. 재표결 때. 예. 그런데 이제는 상황 자체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렇죠. 이제 특검이 왜 있어야지? 뭐 더 수사할 게 수사 다 끝났는데. 이제 공소 유지 단계인데. 지난번에 표결이 되는 걸 보니까 특검법에 그동안 계속 찬성표 던졌던 뭐 김상욱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에 조금 표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탈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끝났다고 봐요. 내일 뭐 내일인가요?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근데 거부권 행사도 당장 내일 할 필요 없어요. 20일 내로만 하면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이게 뭐 설 연휴 전에 예. 국무회의가 내일이니까 예, 뭐 꼭 내일 내일 얘기를 할 필요 하지만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저기 내달 초에 윤 대통령 기소되고 나서 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예. 그럼 사실상 이게 특검 같이는 좀 무용론도 워낙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어떤 불공정성,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걸 보니까 그럼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를 이제 타겟으로 삼겠다. 네. 완전히 이제 방향을 글로 잡은 것 같은데 네.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도 뭐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 자기 개선 노력이 있죠. 자기 개선 네, 노력. 쇄신 노력. 야당 대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그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뭐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으로서 자아 성찰과 쇄신 노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뭐 개헌 얘기를 하던데 뭐 쇄신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라거나 뭐 이재명 대표에도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영역으로 좀 언급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여권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정된 헌법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각 후보가 주요 개헌 공약 내지는 그 전에 일정한 합의 같은 거를 가합이라도 해놓고 그게 바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요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개헌의 어떤 일정이 가시화되는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개헌 논의한다고 그래서 자아 성찰 및 쇄신 노력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네. 그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그건 좀 부족해 보인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에 한국심 2심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간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뭐 이 대표 역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왔던 것처럼 재판을 좀 그나마 이제 지연시킬 수 있는 또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신지호 의원 보시긴 좀 어떻습니까? 그건 재판부 에서 차단하면은 예. 될까요? 네, 재판부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너무 그 강규태 판사였나요? 그 변론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까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본 재판이 아니라 그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했어요. 준비 기일만. 세상에 그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왜 그냥 판사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판사 건? 마음에 그래서 그 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600자인데 네. 왜 윤 대통령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15자냐? 왜 40배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고무줄 판결 아니냐? 그래서 예. 지금 뭐 물론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그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질 정도가 없을 정도인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개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입법 정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리빌딩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신지호 의원이 누구나 아는 친한계 인사시니까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대통령 구속 이후에 사실 조기 대선 가능성은 지금 저희가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하나씩 메시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다 뭐 이런 식의 공통된 입장을 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1월 중에는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왔었고 그렇잖아요. 뭐 한 대표는 지금 어떤 계획이신지가 좀 궁금한데. 뭐 1월 중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월이 거의 다 지나긴 했어요. 네, 다 지나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 뭐 트럼프 그쪽
그 핵심 인사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고 가려고도 생각을 했으나 지금 국내 정세로 봐서는 네. 갈 때가 아니다. 저는 그거 뭐 제대로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 판단이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본인이 예. 뭐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여러 가지 것들 뭐 공부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예. 또 필요한 분들 조용히 만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맞다. 조금 네. 상황을 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조정 국회의원과 정치예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